제가 안과 의사이다 보니 주변에서 요즘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데 어떤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 좋을까? 아니면 눈 영양제 좀 추천해줘. 눈 영양제 먹으면 진짜 효과 있어?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눈이 침침한데 영양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나? 안과 의사는 어떻게 눈 관리하지? 등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는 성모학과 오태훈 원장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기보다는 이게 생기지 않도록 미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 눈 영양제도 많이 챙겨 드시고요. 제가 안과 의사이다 보니 주변에서 요즘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데 어떤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 좋을까? 눈 영양제 좀 추천해줘. 눈 영양제 먹으면 진짜 효과 있어?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저 말고도 많은 안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똑같은 반응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침침하다는 말이 정말 많은 뜻을 가진 말인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백내장이 심하신 할머니가 오셔서 아우 나 너무 침침해서 백내장 수술 받고 싶어 그럽니다. 정말 백내장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백내장을 막 수술을 열심히 해드려요. 수술 바로 한 다음 날에는 너무 화나고 좋다고 하세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다시 오셔가지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화나긴 한데 아우 계속 침침해. 백내장 수술했는데 왜 이렇게 침침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왜 그럴까요? 침침함의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있어도 침침하고 이런 질환들이 없는데도 눈이 너무 건조하거나 아니면 노안이 너무 심해져도 침침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침침하고 피로한 눈,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해서 가정을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난 안과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질환이 없대. 별 문제가 없는데 되게 침침해. 이땐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 두 번째, 난 약간 녹내장이 있대. 그런데 요새 눈도 침침하고 피로한데 이 녹내장 안약 넣는 거 말고 영양제를 추가적으로 먹고 싶으면 먹는 게 좋을까?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흔한 경우인 눈에 질환도 없는데 눈이 침침하고 피곤한 경우엔 눈 영양제가 필요할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사실 중립입니다. 실제로 저도 사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눈 영양제라는 게 이게 의약품이 아니고 영양 성분을 모아놓은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먹어서 큰 해도 없고 독성도 별로 없으니까 드셔도 되나 근본적으로는 눈을 쉬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런 경우 눈이 건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온찜질이나 눈을 자주 감아주는 것을 더 추천하는데 일이 많아 쉬기도 어렵고 쉬어도 계속 눈 피로가 지속되면 그때는 영양제를 드셔도 좋습니다. 눈의 혈류를 증가시키거나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성분이 아스타잔틴이나 안토시아닌 그리고 오메가3이니 만약 영양제를 드시고자 한다면 해당 영양 성분이 있는 영양제를 권유드립니다. 식품으로는 당근이나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같은 베리류 그리고 등푸른 생선 등이 있습니다. 이제 눈에 질환도 있고 눈이 침침하면 눈 영양제가 도움이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단 꼭 아셔야 하는 게 이 영양제라는 게 영양제일 뿐 치료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건 그냥 보조식품이다 라는 생각으로 드셔야 합니다. 드셔서 해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 드신다고 손해는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앞서 말씀드린 영양제 성분보다는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이 들어간 영양제 그리고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빌베리나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나 비타민 B3인 니코틴산 아미드가 들어간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황반변성이 걱정돼서 정상인분이 황반변성 예방 목적으로 루테인이 들어간 영양제를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이게 연구 논문을 찾아보면은 황반변성이 이미 있는 경우에 루테인 섭취 시 중기 이상의 황반변성이 말기로 진행될 확률을 25% 정도 낮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반변성의 발병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반변성이 있는 분들은 이걸 드셔도 되는데 황반변성이 없는 분들은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영양이 부족한 나라는 아니고 영양제를 오히려 과다 복용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눈 영양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스마일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나서 눈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또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네, 답은 필요 없습니다. 또 블루라이트 차단 환경을 꼭 껴야 하는지 여쭤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과학적 근거는 진짜 없어요. 컴퓨터 보실 때 이거 굳이 안 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침침해지고 눈이 피곤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건 저 스스로 온찜질입니다.
그래서 눈을 따뜻하게 하면 눈꺼풀에서 기름도 잘 나와서 눈이 촉촉해지거든요. 그래서 온찜질을 집에서 하기 어려우면은 그냥 밖에서도 손바닥을 막 이렇게 여러 번 막 문지르면 이렇게 손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눈에 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눈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 게 침침함을 없애주는 데는 제일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 때나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눈에 알러지가 있거나 아니면 눈이 너무 가려울 때는 따뜻하게 하면 더 가렵기 때문에 이때는 또 냉찜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눈에 가장 안 좋은 습관은 역시 눈 비비기입니다. 눈 알을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비는 건 정말 안 좋고요. 눈 옆을 이렇게 비비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눈 비비기가 많은 눈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건 꼭 피해야 되는 습관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에선 침침한 눈 개선법 그리고 눈 영양제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 드렸습니다. 침침한 눈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잘 보는 안심이의 오태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